테마입니다.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 연결하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리님, 오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먼저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들려주셔야죠. 예, 오늘 KC 그린 홀딩스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10명 중에 1명은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할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 때마침 2014년 4월달,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환경법을 개정을 했는데, 초기에 법을 만든 이후에 25년 만에 대폭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벌금 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환경 관련된 소송 조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바로, 공장을 가동 중지시키는 상당히 좀 가혹하게 개정을 했는데, 중국 언론에서는 역사상 가장 가혹한 개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7년까지 대기오염 저감에 304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 달이었죠. 2015년 4월 10일에 한중 대기오염 방지 실증 사업 후보로 KC 그린 홀딩스가 에어릭스 등 약 5개 후보사와 함께 선정이 되었는데, 중국 제철소 중에서 이제 집진 설비나 매연 저감 장치 같은 환경 설비를 제대로 갖춘 곳이 4개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환경 관련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환경 문제에 부각될 때마다 특히 국내 증시 안에서 계속 주목했었던 그런 기업이 바로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대감들이 잘 연결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주가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또 진입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셨던 것 같긴 한데 오늘 KC 그린 홀딩스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기업이죠? 예, KC 그린홀딩스 1973년에 설립된 환경산업 전문회사입니다. 자회사를 약 37개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전부 다 환경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KC 코트렐인데, KC 코트렐이 환경 플랜트 쪽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환경 플랜트 쪽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제철소나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집진 설비, 그리고 배연 타랑 설비, 그다음에 탈질 설비 같은 대기 오염을 막아주는 어떤 필터 역할을 하는 환경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제조 사업 부분인 KC 코트렐과 지금 현재 지주회사 격인 투자 사업 부분 KC 그린 홀딩스로 분리해서 KC 그린 홀딩스가 지주회사로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환경 플랜트 쪽이 80%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약 7% 정도, 그리고 친환경 제조 부분, 그런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유리병을 생산하는데 이 부분도 3M에 약 7% 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비중은 60%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국 관련해서 매년 100억씩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직원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KC코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태영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환경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임원 중에서는 지금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인 고재영 사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환경부가 지원을 해서 한중 대기오염 방지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환경부에서 예전에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도 지금 현재 KC 코트렐의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자회사 중에서는 라치 코트렐이라고 세계 최초로 전기 집진기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우리가 KC 그린 홀딩스의 자회사들이
기술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많구나. 그리고 중국과 대만, 인도, 베트남까지 진출을 해 있구나.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앞에 신흥국들의 어떤 대기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런 쪽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뭐 환경부에서 일하셨던 분이 또 이 기업의 임원으로 계신다는 점이나 이런 것이 또 중국의 환경 사업 같은 것이 우리나라 환경부와 또 연관해서 연동해서 연동이라기보다 뭐 연관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더불어서 뭐 인도랑 다른 지역까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급증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긴 힘든데, 어떤 모멘텀 관련 주식으로는 손색이 없는 것이 지금 인도와 중국 시장은 중국의 우리가 환경 플랜트 시장을 약 400조 가까이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조 규모의 중국 환경 플랜트 시장에 지금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얻고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레코드가 쌓이면 충분히 중국 환경 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나갈 수 있다. 성장성이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수주의 기록들이 쌓인다면 이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또 주가에 녹아 있기도 한데요.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매출 비중 가운데 환경 플랜트가 탈황 탈진 설비인 거죠? 예, 집진 설비 그리고 탈황 탈질 설비가 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KC 그린 홀딩스 리스크 요인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주가가 4월에 중순에 고점 13,3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가 1,800원 수준, 20% 정도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어떤 특별한 리스크 요인이 있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이 온 거라고 보십니까? 이 기업의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 전에 저가 수주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는데 그 기간 동안 최대 경쟁사인 환경 플랜트 분야에서 최대 경쟁사가 한라산업개발인데 2012년 10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플랜트 쪽에서 KC 그린홀딩스와 경쟁을 할 만한 회사들이 에어릭스 말고는 지금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 플랜트 마진이 약 3%에서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쪽 사업에는 진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 2년 전부터 공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공기업들의 어떤 부채 감축 방안으로 인해서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KC 코트렐이 만드는 그런 환경 플랜트, 그런 배연 탈질 설비들이 화력 발전과 제철소에 많이 들어가는데 공기업들의 이런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는 다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저가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1,000억 이상 됐던 것이 100억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점, 이 부분도 앞으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들 짚어보겠습니다. 뭔가 기대감으로 존재했던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것들이 확인돼야지 주가가 좀 더 힘있게 추세를 형성하면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중 대기 오염 방지 실증 사업 후보로 지금 5개 회사 중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후보이고 이제 최종 이제 어떤 그 참여 기업으로 확정이 되는 게 다음 달입니다. 6월에 이제 한중 철강 분야 대기 오염 방지 사업 참여 기업이 확정이 되는데, KC 코트렐이 확정이 될 시에는 이제 환경부가 약 200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고, 그리고 25년 만에 중국 환경법이 개정이 되면서 철강사들이 이제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바로 가동 정지를 받고 이렇게 상당히 철퇴를 이제 날릴 건데, KC 코트렐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엄격해진 중국 환경법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얼마 전에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원전 내기에 대한 반영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나라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비중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줄어들고 그 부분 대체하는 부분이 이제 화력 발전 같은 그런 석탄 발전이 이제 대체를 할 것인데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배연 타랑 탈질 설비 KC 코트렐의 수주 여력이 상당히 기대감이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시기가 언제쯤이면 가시화된다고 보세요? 일단 한중 철강 분야 참여 기업이 확정되는 건 이제 다음 달 6월 달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발주는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나와주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면서 좀 더 이제 전략적인 차원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그래도 길게 보면 지난해 여름 이후 지난해서부터 급등락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추세는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크게 봤을 때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도 이제 만원선 아래에서 저점을 위였군요. 만원선 위에서 저점을 잡으면서 지금 1,800원의 수준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하락하는데요. 매수 가능할까요? 예,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앞에 4월 중순 그러니까 한중 대기 오염 실증 사업 후보로 선정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달 동안 차익 매물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추세선은 121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200원을 깨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주가는 상승 추세지만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 주가를 보면 오름폭은 하나도 없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지금 KC 코트렐뿐만이 아니라 KC 글래스 같은 자회사들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가총액 2천억을 깨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9,500원 제시해드리고 지금 KC 코트렐의 수주와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중국 시장의 환경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감안을 한다면 목표가 박스권 상단이 13,000원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달 6월 달에 KC 코트렐이 한중 대기오염 실증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을 시 그리고 환경부의 지원을 얻고 중국 제철소의 실증 사업에 참여할 시에는 목표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만 원까지 보셔도 될 정도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수백조 규모의 중국 플랜트 사업에 실질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좀 손절 처리됐던 종목들, 아쉬운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처리됐던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요즘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셀레트컴, 나노스, 성신양회, 신화콘텍, 한라 이렇게 손절 처리가 됐거든요. 예. 네. 그 중에서 텍셀레트콤 같은 경우는 아직 글쎄요. 저는 추세선을 확실히 무너뜨렸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2,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단기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지만 어떤 지금 기간적인 수급이나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양봉에서 아직까지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나 수급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 손절을 바로 안 하셔도 괜찮을 그런 구간인 것 같고 한라 같은 경우에 좀 단기간에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큰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흥 신도시에 있는 백오 신도시의 2차 분양이 5월 달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5,500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기간의 어떤 손절 물량과 매도 물량은 일단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손절 라인을 6,000원 이상에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국 환경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KC 그린홀딩스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한중 철강 분야의 대기오염 방지 사업 참여 기업이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의 제철소와 관련된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KC 그린홀딩스 주가의 잠재력이 폭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고점 부근까지 현재 수준에서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지금 정도의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 9,500원, 목표가는 13,000원에서 2만 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 맛있는 테마였습니다.